그래서 이제 개항기 침탈과 지배, 결국 남은 게 뭐냐? 결국 한일 간에 상처만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위정척사 사상과 일본인들의 정한론, 이게 충돌하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서 개항이 돼가지고 결국 양국의 역사 전개가 달라지는데, 조선도 일본도 나름대로 조선 중화주의, 조선이 최고다. 일본은 일본대로 일본형 화의의식, 이게 충돌하는 겁니다. 그 충돌이 결국에는 역사에 있어서 상처를 남기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청일전쟁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시모노세키에 가면 시모노세키의 입구에 바로 아카마 신궁이라고 신사가 있고, 그 옆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었던 순판루라고 하는 음식점이 있어요. 그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국 이용장과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담판을 짓면서 결국 시모노세키 조약이 맺었는데, 결국 그 조약의 끝은 뭐냐면 아시아에서 일본의 우위를 인정하고 결국 주도권을 일본이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일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끔찍한 사건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선에서 전국적으로 전국에 의병이 일어나고, 의병이 일어나지만 별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힘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일본의 기세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안중근 의사, 그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으로 유언하는데, 나는 대한의병 참모중장으로 적국의 우두머리를 처단했다. 내가 죽거든 시체는 할빈공원 부근에 묻어두었다가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거든 고국으로 옮겨달라. 나는 죽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서 대한독립을 위해 일할 거다. 그렇지만 이제 아직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러면서 이제 일제강점기에 돌입합니다. 통치체제를 장악하고 무단 정치를 하고 철도 금융 지배하고 3.1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통치라고 바꾸지만 결국에는 본격적으로 만주를 침략하고, 그게 일제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친일 세력을 육성하고 전국에 신사를 짓고 창씨개명을 하고 민족 말살 정책을 합니다. 다 겪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만주에서 중일전쟁을 시작하면서 비극이 시작되죠. 또 특히 1943년에 전시동원체제를 발동하면서 아주 극심한 상황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식민지배가 한일 양국에, 특히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남기는 그런 시대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됩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되지만 한일 관계는 회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년이 걸렸어요. 1965년에 결국 한일 기본조약을 맺어가지고 국교를 재개했지만, 그리고 그간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2023년 현재 한일 양국은 여러 가지 화해를 하기에는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한일 기본조약을 맺는 과정이에요. 1951년부터 시작해서 65년까지 14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크게는 7차례 회담을 했지만 소소하게는 약 1,500회 이상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한일 기본조약을 맺어서 국교는 재개가 됐어요. 됐지만 성과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성과가 있었던 거죠. 국교가 재개되고 교류가 시작이 되고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와서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점이 조약 당시에 식민지 지배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또 청구권 문제, 또 예를 들어서 문화재 반환, 법적 지위 문제,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어서 계속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에는 20년 만에 이제 골마 터지는 겁니다, 지금.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징용, 배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징용, 그 다음에 징병,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의 차이는 좀 있어요. 그런데 어쨌건 2016년 단계에서
국무총리실에서 그 당시에 일제 36년간 강제로 동원된 사람의 숫자가 전부 얼마냐 했을 때 일단은 78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격 규명에는 의견에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강제로 징용된 사람 가운데서 강제 징용에 대한 피해를 소송을 내는데 현재 15명이 살아남아 있는데 그 중에 11명이 동의했고 4명이 아직 거부하고 있다. 뭐 신문에다 나온 얘기입니다만 그 실상을 자세하게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80명 일제시대에 어쨌건 징용 징병된 사람의 숫자가 780만 명인데 현재 생존자는 1200명밖에 안 남아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래서 위안부도 1991년부터 표면에 노출이 돼가지고 수요 집회를 하고 있고 위안부로 등록한 사람이 240명인데 그 중에 현재 살아남은 분이 10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분들도 곧 아마 돌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든지 가급적이면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 이제 한국에서 문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이 사과를 좀 제대로 해라. 사과를 제대로 안 한다. 근데 실제로 사과 많이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진정성이 없다 이게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전개가 될지. 그래서 최근에는 기시 총리하고 우리 대통령하고 히로시마에서 그 위령탑에서 같이 참배도 했지만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또 걸림돌 중에 하나가 독도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독도 문제는 사실은 일본 교과서를 다 개편해가지고 저것도 진도를 너무 많이 나가서 일본에서. 왜냐하면 일본 고유의 영토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아주 규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영토 문제도 사실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화약고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여러 가지로 역사적으로 봐도 또 그 이후의 관리 상태를 보더라도 한반도 한국의 영토다. 뭐 그거는 아마 바꾸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역사 왜곡의 문제입니다. 아까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한테 보낸 편지문도 제가 소개를 했지만 역사를 어떻게 교육하느냐,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교육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우리는 불행했지만 다음 세대에는 관계가 달라지지 않겠냐. 이런 걸 지향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걸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그것도 매우 미지수입니다. 대표적인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왜곡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책에 자세히 현재의 갈등의 장애가 되는 그런 것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한일 관계를 5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만남, 적대, 공전, 상처, 화해 이렇게까지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지금부터죠. 어떻게 이제 관계를 다시 회복해 가느냐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쓴 책이 바로 이겁니다. 한일 관계 2000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이런 소개를 했었고, 그래서 주로 책 내용을 중심으로 했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판단에 어떤 안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예술이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높은 안목을 갖고 봐야 된다. 저도 뭐 음악도 좋아하고 미술도 좋아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안목이 아마 그런 모양인데 어쨌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예술 문화는 높은 안목, 정치 사회는 좀 넓은 안목 갖고 봤으면 좋겠다. 물론 입장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좀 사회를 넓게 좀 보자. 전 개인적으로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역사. 역사는 좀 길게 봐보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한일 관계를 얘기하니까 한일 관계의 핵심은 국제관계, 국가관계, 외교관계 아닙니까? 그 외교는 기본이 명분과 실리다. 명분과 실리다. 임진왜란 때 우리가 명분이 뭔지 실리가 뭔지 그 사례를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명분이 뭐고 실리가 뭐다. 개인적인 명분, 개인적인 실리만 따지지 국가나 국민의 입장에서 미래를 향해서 어떤 것이 정말 실리를 위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정파에 따라서 또는 정치에 따라서 그렇게 국제관계를 너무 그렇게 해가면 잃는 게 많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책을 보시면서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일본을 어떻게 만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